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금요 줌 사업자 진행을 맡은 뉴 샤론 요즈 마스터 신예영 인사드립니다. 오늘 모실 강사님은 작년에 2021년 이맘때쯤 3월에 모셨었거든요. 우리 김은혜 총장님 오셨는데 그때도 강의 듣고 많은 도전과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김은혜 총장님께서 2021년도 12월 10일에 총장님으로 승급하신 우리 따끈따끈한 뉴 로얄 마스터님이 되셔서 또 이 자리에 돌아오셨어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달란트가 많은 우리 총장님이신데요. 제가 총장님을 소개하실 때 큰 한우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긍정의 원더우먼, 그리고 놀면서 일하는 새 아들을 육아하시면서 하시는 우리 워킹맘 로얄 마스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총장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로얄 마스터 긍정의 원더우먼 김은혜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혹시 여기에 코로나 이후에 사업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 아직 2년이 안 됐다. 몇 분 계시네요. 그럼 제가 누군지 잘 모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계세요. 왜냐면은 제가 제 소개를 아예 안 하고 패스할까 여쭤보려고 여쭤본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분이라도 계시니까, 왜냐면 제 앞에 배경을 모르면 또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어서 짧게, 왜냐면 오늘 이제 사업자들 위주로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기초사업 설명은 아니고, 이제 사업자분들이 사업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근데 사업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게 뭘까요? 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됐는지는 좀 짧게 얘기를 하고, 제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긍정의 원더우먼이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원더우먼이 있죠. 제 별명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할 때, 긍정의 힘, 김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제 파트너가 긍정의 힘보다는 원더우먼이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파트너님이 지어준 별명이에요. 그래서 그게 벌써 한 7년 전인데 지금까지 그 별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되게 딱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아주 많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 긍정적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저한테 힘든 일이 있을 때 막 힘들다고 울고 불고 부정적인 소리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잘 되는 줄 알아요. 좋은 일이 많아서 잘 되는 줄 아는데, 제 옆에서 저의 사업을 지켜본, 특히 최측근에서 지켜본 분들은, 와,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저도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힘든 일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똑같이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거를 힘들다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면서 계속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애터미 사업이 장거리 장애물 달리기 같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거리 달리기는 아니에요. 장거리 달리기예요. 마라톤에 장애물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뛰다가 안 그래도 힘든데 뛰고 있으니까 장애물까지 있으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마라톤이 끝나고 났을 때 그 결과가 여러분들의 인생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가장 큰 원동력은 제 인생 시나리오였어요. 제 인생 시나리오대로 살고 싶은 꿈을 이루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애터미 말고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잘 이겨내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저의 가장 최측근이자 그냥 친정 엄마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친정 엄마면서 저의 스폰서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산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 우리 엄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네 산하에는 진짜 별일이 다 생기는구나. 너는 진짜 사건의 연속인데도
네가 잘 되는 건 네가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엄마랑 저는 성격이 되게 다른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조금 예민한 부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세심한 부분도 있으신데, 전 되게 단순해요. 많이 제가 되게 학교 선생님 출신이다 보니까 깐깐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기면 생각을 잘 안 해요.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안 하고 넘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자보다 남자 같은 면이 많고,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걸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야 될까에 집중을 했었고, 오히려 그래서 코로나가 저한테는 많은 성장을 가져다 준 해가 되었는데, 제가 능력이 있어서 성장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가 터지고 많은 분들이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면서 좌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넘어진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속도가 난 거예요. 제가 장애물을 잘 뛰어넘어서 빨리 간 게 아니라 저는 평상시랑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 나갈 수 있게 되었겠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한 번 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에 집중하다 보니까 또 다른 방법이 나왔고 평소에 하던 거를 방법을 다 찾으면서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본사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빨리 성공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냐고 많이 물어봐요. 노하우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그런데 항상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특별한 노하우는 없다고. 특별한 노하우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할 수 있는 거를 다 했고, 또 어떤 것 때문에 잘 되었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그 중에 뭐 때문에 잘 됐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성공의 원리는 있거든요.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잠깐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려면 한다면 저는 애터미 만나기 전에는 학교 선생이었어요. 수학 선생이었고 대학 때 만났던 연애하던 남자친구가 대학병원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양가 부모님들이 빨리 결혼을 해라 하면서 28살쯤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쯤에 또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엄마의 친구가 저희 집에 애터미 화장품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엄마랑 저랑 동시에 만난 거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거는 그때는 아니에요. 되게 재밌는 건 둘 다 애터미 제품을 엄마랑 저랑 동시에 만났는데 엄마는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하셨고 저는 난 죽어도 애터미 안 해 하면서 소비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터미를 만난다고 누구나 다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는 아이를 낳고 나서였는데 애터미를 만나기 직전에는 그러니까 애터미를 시작하기 직전에는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육아맘이었어요. 그래서 애터미 처음 만난 건 결혼하기 직전에 저희 집에 찾아왔던 엄마 친구분 때문에 알게 된 화장품 때문이었는데 엄마는 너무 싸구려라고 저보고 써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별로 안 써보고 싶었지만 또 엄마 말을 잘 듣는 편이라서 써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 웨딩 마사지를 받고 있었는데 애터미 제품으로 케어하면서 웨딩 마사지 받는 것보다 피부가 더 좋아지는 거 보면서 제가 마사지 3회 남은 것도 안 받고 저는 애터미 제품으로 케어하다가 결혼을 했거든요. 제품이 진짜 좋았다는 거죠. 제가 써보고 좋으니까 남편도 저희 집에 화장품 제가 갖다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도 써보더니 저희 남편이 화장품을 잘 안 발랐단 말이에요. 찝찝해가지고. 근데 애터미 화장품은 너무 덕지덕지 바르는 거예요. 해프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 좀 바르라고 왜 이렇게 온몸에다가 바르냐니까는 흡수가 잘 돼서 너무 기분이 좋대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화장품을 잘 안 발라서 원래 얼굴이 하얗게 이렇게 버즘처럼 폈었는데 애터미 제품을 바르면서 얼굴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럼 저희 시어머니도 제품을 쓰게 됐고 저는 사업을 안 하는데 저를 통해서 시어머니, 남편, 제 동생 이렇게 제품이 전달되게 됐고 저희 엄마도 제가 저랑 저희 남편이랑 저희 시어머니가 제품을 쓰는 거 보면서 그제서야 싸구려라고 본인 얼굴에 못 바르겠다고 하더니 그제서야 제품을 써보기 시작하더니 저희 엄마가 저보다 좋은 화장품을 많이 써보신 분이거든요. 이거 너무 이상한데 어떻게 이렇게 싼 화장품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하면서 저희 엄마는 애터미 회사를 알아보려고 본인이 직접 차를 운전해서 혼자서 세미나를 가셨습니다. 스폰서도 없이.
본인한테 화장품 전달해준 친구한테 그 친구는 지금 그냥 오토 판매사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벌써 십몇 년 전에 전달을 해준 친구죠. 그 친구한테 전해서 어디 가서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어? 그러니까는 대전에 가면 알아볼 수 있다 그랬대요. 그래서 인천에 살고 있던 저희 엄마가 혼자 운전을 해서 대전까지 가가지고 세미나를 참석합니다. 그런 파트너 나왔으면 좋겠죠. 그런 파트너 나오면 한 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파트너가 나오면. 찾다 보면 나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우리 가문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당시에 저희 엄마는요, 이제 이혼을 하시고 혼자가 되셔서 일을 하셔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사회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는데, 화장품을 써보신 다음에 스스로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고요. 똑같이 화장품을 썼는데도 저는 전혀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애터미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 그거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엄마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저도 여러 번 세미나에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 대답은 나는 1억을 벌어도 애터미를 안 한다였어요. 나가세요. 잠시만요. 괜찮습니다. 옆에 지나가서요. 네. 저는 1억을 벌어도 애터미를 안 해였는데, 나같이 스펙 좋은 여자를 다단계를 시키다니, 우리 엄마가 미쳤네, 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저는 잘 먹고 잘 살 자신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 엄마가 애터미 시작할 당시. 왜냐면, 저는 학교 선생이었고, 저희 남편은 대학병원에 취직을 했었고, 남들이 생각했을 때 괜찮은 직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업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다들 학교 선생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들도요,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기 되게 힘들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대부분 저희 동료 직장 선생님들이 양가 부모님 중에 한 명이 아이를 키워줬었어요. 저는 엄마는 애터미에 미쳐 있었지. 우리 시어머니는 대구에 계시긴 한데 건강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한테 아이를 맡기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내 월급으로 아이를 맡기는 사람을 쓰자니 월급이나 그 월급이 그게 그건 거예요.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애를 키우는 게 맞는데, 내가 애를 키우면서 남편 월급으로 살아갈 걸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고는 살죠. 겨우 먹고는 사는데, 우리가 먹고 살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고, 또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남편 월급으로 생활한다면 정말 빠듯하게 살아가면서 이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마침 남편도 그 대학병원 생활을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또 병원을 그만두고 싶어 하지만 마누라랑 자식 두고 어떻게 또 그만두냐면서 꾸역꾸역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남편한테. 다른 일을 알아보자고. 다른 일을 알아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시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빠가 이제 대기업에 다니시던 분이었고, 저희 남편은 사업을 하시던 아버님 밑에서 커서 그런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급쟁이로는 부자는 못 돼.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친구들,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하고 다 통화를 해보면서 느낀 게 월급쟁이로 부자는 못 됐겠더라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좋은 대학 나와서 막 삼성 다니고 좋은 데 취직했다고 하는 친구들도 먹고는 사는데 매달 카드값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이한테 좋은 걸 해주면 해줄수록 돈 걱정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는 막 좋은 그 놀이학교 같은 데 보내고 발레도 시키고 이것저것 다 시키는데 둘째한테는 점점 그런 걸 못 해주고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도 그걸 보면서 사업을 알아봐야 될까? 근데 사업도 또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저런 일을 찾아봤었는데 제가 딱 할 만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워렌 버핏이 말한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런 일을 찾아야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제가 제 삶에 만족을 못했던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월급쟁이는 잠자는 동안에 돈이 나와요? 내가 일을 안 하는 순간 안 나오죠. 자영업자는요? 잠자는 동안 돈이 나와요? 가게 문 닫으면 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워렌 버핏의 이 말을 보면서 그래 이런 일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병이 들고 또 남편도 허리가 안 좋으니까 일을 못할 환경이라도 우리 진짜 남편이랑 제가 건강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을 못한 환경이라도 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을까? 월급쟁이는 절대 아니더라고요. 개인 사업을 알아봤는데 개인 사업도 그럴 만한 아이템도 없고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은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울을 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원래 서울에 살고 있었거든요. 너무 생활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을 뜨자라고 결심을 하고 양가 부모님한테 저희는 이직을 하겠습니다. 서울을 뜰 겁니다. 저희 계획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는 막 난리가 나셨고 저희 엄마는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터미 세미나에 가보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엄마랑 또 엄청 싸웠어요. 왜냐면 무슨 말만 하면 애터미야. 무슨 제가 그 아이 낳기 전에도 산전검사를 받았는데 갑상선 저하증 때문에 불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울면서 친정엄마한테 저희 엄마 전화를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해요? 야, 네가 해무임을 안 먹어서 그러면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을 3년 동안 겪어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만 하면 결론이 애텀이야. 그러니까 이때도 저는 몇 개월 동안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일자리를 찾아보고서는 엄마한테 딱 얘기를 한 건데 우리 엄마는 확 제 의견을 무시하면서 애터미 세미나나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터미 거절하는 사람들 충분히 이해는 해요. 제가 그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엄마가 막 화를 내시면서 야 됐고 저희 엄마가 되게 성격이 세세요. 노트북이나 가져와 봐 이러더니 딱 키시고 애터미 그 수당 마이오피스에 들어가서 나의 수당 내역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전 사실 정확히 엄마가 얼마 버는지 몰랐었어요. 그때까지. 돈을 좀 버나 보다는 했는데 얼만큼 버는지는 몰랐었는데 수당 내역을 딱 보니까 저희 엄마가 6, 700 정도 벌고 있는 거예요. 50대 할머니가 저희 엄마가 52살에 애터미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때는 50대 중반이셨단 말이에요. 혹시 지금 시끄러우신가요? 우리 아파트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관리실에서. 괜찮으신가요? 네. 50대 중반의 할머니가 6, 700을 번다는 거 우리 남편보다 많이 벌어. 저희 남편이 500 정도 벌고 있었거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제가 월 1000 번다는 사람 만나도 많이 안 버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 월급쟁이였을 때는 제 친구들 중에서도 500 이상 버는 사람들이, 왜냐면 사회 초년생이니까, 30대였으니까. 제 친구들, 제가 32살에 애타면 시작했었거든요. 30대 초반에 월 500, 지금은 제 친구들이 연봉 1억 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월 500 이상 버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대기업 취직한 친구들이 월 한 500 정도 벌었었고. 그런데 우리 엄마가 6, 700을 번다고 하니까 좀 많이 놀랬어요. 많이 놀랬는데 놀란 척하면 애터미 하라고 할까봐 놀란 척 안 하면서 어쩌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한테. 어쩌라고 했니까는 야, 엄마가 이만큼 버는데 뭐 엄마 잘 되자고 너 애터미 알아보라고 하겠냐? 그런데 네가 지금 네 삶에 만족을 못하고 있잖아. 불만족스럽잖아. 그러니까 알아보라고. 알아보고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3년간 그렇게 세미나를 가보자고 했을 때는 이 아줌마가 미쳤나. 대학원까지 나온 딸한테 애터미 세미나를 가보자고 하다니, 다단계를 하자고 하다니 미쳤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엄마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 애터미 하라고 세미나 가보자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애터미 세미나 가보면 너한테 도움될 내용들이 정말 많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 귀에는 어떻게 들렸어요? 애터미 하자, 애터미 하자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는 진심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애터미 시킬 생각 아니었대요. 하면 좋고 아님 말고. 그런데 알아는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었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 상황이 변하니까 처음으로 귀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애터미 세미나를 가보게 되었고, 저희 남편이 이제 석세스 세미나를 갔었고, 저는 그때 아이가 돌도 안 된, 6, 7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어서 잠깐 아이를 누구한테 맡기고, 이제 서울에서 하는 원데이 세미나에 갔었어요. 근데 세미나를 듣고, 아, 워렌 버핏이 말한 이런 일이 애터미 일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없었잖아요. 그동안은 제가 이런 일이
이런 가능성이 있나라는 일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애터미는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100% 확신은 없었지만 어쨌든 워렌 버핏이 말한 그런 일은 맞아.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일이야. 그래서 애터미를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어떤 생각이었냐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어. 저는 이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누구나 다 성공해요? 성공 못하는 사람도 있지. 그런데 100명 중에 한 명만 성공한다고 해도 내가 해야지. 저는 그런 생각으로 애터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았던 거고 애터미에서 성공하기 전까지 나는 뼈를 묻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애터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할 때 마음가짐이 저랑 다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저 같은 마음가짐으로 애터미 시작한 사람은요. 절대로 성공 못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공을 못하는 이유는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옆에서 하자고 하니까 옆에서 하는 거 보니까 될 것 같아. 요런 마음으로 시작하면은요, 하다가 말아요. 근데 저는요, 우리 엄마가 6, 700을 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 갔던 세미나에서 그때 김현숙 임페리얼님이 총장님 때이셨는데, 이미 상한선이 끝난 상태셨어요. 이렇게 스피치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못생긴 할머니도 애터미 화장품 팔아서 5천만 원 법니다. 이게 스피치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저런 할머니도 5천만 원 버는데 내가 왜 못 벌어?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성공 못한다면 누구 탓? 내 탓. 근데 난 할 수 있어. 왜? 성공할 때까지 할 거니까. 성공할 때까지 할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애터미를 시작을 했고, 엄마한테 거절한 3년이란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3년 전부터 애터미 시작했다면, 나도 지금 6, 700 벌 수 있을 텐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더 미친 듯이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애터미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꿈을 이뤘을까요? 뭐 다들 아시죠? 제가 연봉 2억 이상 로열 리더스 클럽인 건. 저는 올해 이제 크라운 리더스 클럽을 향해서 뛰고 있어요. 연봉이 이제 2억에서 3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4억이 돼야지 크라운 리더스 클럽이죠. 그래서 올해 안 되면 뭐 내년에 되면 되는 거죠. 최소한 내년 안에는 들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제 수당 그래프예요. 제가 2013년 봄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 9년이 다 되었어요. 제가 4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12년에 애터미 사업을 안 했을 때는 수입이 없죠. 빵원이요, 빵원. 안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여기 6개월 저희가 매주 수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급으로 이렇게 하면은 너무 그래프가 많이 눈금을 표시해야 돼서 제가 6개월 평균으로 내놓은 거예요. 보면은 계속 성장을 하는데 여기 2015년 때 살짝 멈췄죠. 유지가 되고 있다가 다시 성장을 하죠. 제가 요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2013년부터 이제 수입이 계속 증가했던 이유는 직급 유지를 계속 했어서예요. 근데 직급 유지를 돈으로 하나요? 돈으로 하면은 제가 빚져가지고 망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급을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가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요건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시작하자마자 세일즈 마스터 유지를 했고 4월 10일 날 처음 센터 출근을 했는데 제가 4월 상반기부터 세일즈 유지를 했어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마케팅 플랜을 보니까 3월부터 저희 남편이 먼저 출근을 했고 저는 4월부터 출근을 했어요. 3월에 저희 아이를 어린이집에 적응을 시켜놓은 다음에 제가 3월부터 마케팅 플랜 공부를 했는데 마케팅 플랜 공부를 하니까 세일즈 마스터 유지를 하는 게 이득이더라고요. 왜 그런지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수학 선생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케팅 플랜 공부 많이 하세요.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직급을 가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마케팅 플랜을 알고 진행하는 거랑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들이 마케팅 플랜을 제대로 아셔야 정확히 사업 방향을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4월부터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이 시작을 하죠. 제가 이런 거 놓치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보너스 더 주는데 왜 안 해요? 그렇다고 이거 돈으로 물건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제품을 전달을 해서 소진을 시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직급 유지 한 번 하고 땡이 아니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오토 소비자 만들어 나가면서.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와서 2년 만에, 2년이 안 돼서 제가 2014년 하반기에 리더스 클럽이 됐는데,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는데, 2014년 12월까지 매출로 2015년 1월에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년이 안 됐을 때 리더스 클럽에 들어간 거죠. 리더스 클럽이 들어가고 반년 정도 있은 다음에
제가 둘째가 생긴 걸 알았어요. 정확히 둘째, 셋째죠. 사실 저는요, 둘째 계획이 없었어요. 애터미 일이 너무 재밌었고, 저한테는 로열 리더스 클럽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애를 안 낳겠다라고 딱 결정을 하고, 우리는 애 하나로 끝내자. 열심히 일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몸이 이상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임신이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병원에 갔는데 쌍둥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 쌍둥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 저는 또 믿는 사람이니까 생긴 아이를 지울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아이 생겨도 일하면 되지 했는데 한 4개월 차 됐을 때, 임신 4개월 차 됐을 때 의사 선생님이 쌍둥이는 4개월부터 조심해야 된대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기간이래요. 근데 제가 또 그 말을 무시하고 막 세미나를 다니고 했죠. 그런데 그리고 5개월에 병원에 실려갔어요. 조기 진통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지금 애 죽이고 싶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집에서 묶여 있었어요. 밖에 못 나가고. 그래서 제가 한 6월부터 임신하고 한 5개월 차, 6개월 차부터는 집으로 이제 불러서 상담을 했는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와야 상담을 해야지 안 오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사업이 정체가 되더라고요. 신기한 건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매출이. 근데 그 이유가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오토 판매사 정도였을 때 임신을 하고 들어가 버렸으면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오토 판매사지만 내 파트너는 돈이 안 되잖아요.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오토 판매사잖아요. 그럼 파트너는 좌우 합해서 250이라는 거죠. 그러면 직급수당이 안 나와요. 100대 100인 사람, 매출이 100대 100인 사람, 월 수입 해봤자 2, 3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월 수입 2, 30만 원인데 스폰서 없어. 힘 빠져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죠. 물론 미친 사람이라면 안 들어가겠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리더스 클럽이었고 제 파트너들이 2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3명, 4명 있었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 좌우에 정말 미쳐서 하는 리더감이 있었다면 성장을 했을 텐데 그런 리더감이 없었나 봐요. 정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안 나오는 기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넘어갈수록 점점 분위기가 다운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은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이런 걸 놓치세요. 못 느껴. 그리고 무너진 다음에 알아채세요. 저는요, 이거 뭔가, 왜냐면 맨날 상담을 하니까, 리더들하고. 통화를 해보는데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게 기운이 빠진 거예요. 이거를 제가 옆에서 끌어주는 거랑 통화로 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애 낳고 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애를 제가 8개월 차에 수술하고 애를 낳는데 애 낳자마자 한 달 조리하고 저는 바로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런데 무서운 게요. 6개월? 그러니까 제가 쉰 기간이 3개월 정도 돼요. 제가 시스템에 못 나가는 기간이 전화로만 상담하고 3개월 쉬었는데 이걸 회복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되게 무섭습니다. 시스템 안에 잠깐 빠져 있었던 거. 그나마 저는 빠져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관심도 안 갖고 빠져 있던 사람이 다시 회복하려면 2년, 3년이라도 회복 못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스템이 진짜 무섭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년 반 정도 정말 열심히 다시 복귀한 다음에 정말 왜냐면 저희 남편도 그때 마침 하반신 마비가 와서 제가 쌍둥이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저희 남편은 정형외과 입원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3개월을 시스템에 못 나간 거야. 그나마 제 파트너들이 시스템에 올인해 있었기 때문에 매출이 유지는 된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다운되니까 성장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한 1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리고 점점 분위기가 끌어올리면서 다시 직급 유지가 되고 또 제가 호주가 나오면서 저는 쌍둥이 낳고 쌍둥이들 100일도 안 됐을 때부터 호주를 다녔어요. 막 2주, 3주씩. 그러니까 다들 미친년이라 그랬지. 근데 저는요, 사실 가장 힘들었던 기간이 그 기간이에요. 리더스 클럽 들어가고 나서. 리더스 클럽 들어가고 나서 쌍둥이가 태어나는 바람에 그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은 해야 되니까 애를 어떻게 해요? 어린이집에 너무 어리니까 맡아주지도 않아. 2명을 어린애들을 안 맡아주려고 그러더라고요. 베이비시터도 한 명이 둘을 보려고 안 해요. 그래서 애 하나당 베이비시터 하나씩 붙이고 돌 때까지. 베이비시터 비용이 내 월급. 내가 1,000만 원 버는데 베이비시터 비용이랑 가사 도우미 비용으로 8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저한테는 대가 지불이죠. 저한테는 대가 지불이었어요. 제가 그 짓을 왜 했을까요? 애텀이 빨리 끝내는 게 이득이라는 거 아니까. 내가 1,000만 원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랑 계속 5년이 지나도 1,000만 원인 거랑 지금 좀 투자를 하더라도 빨리 월 2천, 3천으로 올라가는 거랑 어떤 게 더 이득이에요?
잘 계산해 보세요. 제가 멍청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저 수학 선생이라니까요. 수학 선생 출신이라니까요. 얼마나 계산이 빠르겠어요. 그게 이득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저는. 저는 그 기간이 가장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제가 버는 수입을 몽땅 베이비시터 비용으로 쓰고 후원도 해야 되잖아요. 호주 왔다 갔다 하면 비행기 값 들죠. 길바닥에 뿌리는 돈이 몇백이었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저희가 빚을 그때 제일 많이 줬어요. 막 마이너스 통장 끌어다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쪽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따라서 하지 마세요. 본인이 제대로 확신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없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다라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고 나면서 호주가 성장을 하면서 다시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고 재밌는 건 보시면은요, 여러분. 요 첫 번째 기간에 제가 쉬었을 때는 매출이 정체가 되었는데 두 번째 기간에 공식적으로 쉰 일이 있었죠. 코로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쩔 수 없이 발이 묶이고 못 나가게 되었어요. 그게 2020년 상반기부터죠. 근데 여러분들 이때 보시면 제 매출이 급상승하죠. 급상승.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도대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급상승을 했을까? 결론이 뭘까요? 정답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결론은요, 시스템이었어요. 쉬었지만, 똑같이 쉬었지만 성장을 못한 리더스 클럽, 이제 제가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도 성장을 못한 이유는 시스템이었고, 그 이후에 성장을 한 이유도 시스템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임신하고 있는 와중에 병원에 있으면서 줌이라는 걸 알아서 줌으로 열심히 미팅을 돌렸다면 저는 임신 기간에도 성장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땐 줌이라는 걸 몰랐어. 맨날 전화통만 붙들고 앉아 있었어. 그러니까 제가 오프라인 시스템이 왕성한 시기에 스폰서가 오프라인 시스템에 빠져 있으니까 분위기가 다운된 거예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미 오프라인 시스템은 다 없어. 이미 모든 사람들이 오프라인 시스템이 없어서 다운이 됐는데 그걸 저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회복을 시킨 거예요. 일단 3월에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유튜브로 시작을 했고 유튜브로 한계가 있더라고. 두세 달 지켜보니까. 그러면서 바로 6월부터 줌 미팅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원래 줌 미팅을 최대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2, 3개월 안에 코로나가 종식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줌으로 하는 게 익숙해지면 사람들이 오프라인에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스폰서님이 줌을 하자고 했을 때 반대를 했어요, 처음에는. 아니다, 줌을 하면 사람들 오프라인에 안 나온다. 그런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가. 스폰서님 말을 일찍 들을 걸. 그래서 제가 6월부터 이 코로나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 우리 줌으로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줌으로 같이 병행을 그나마 이제 저희는 유튜브로 하고 있었으니까 다행이었죠. 줌을 시작하면서 근데 차이점은 유튜브는 일반 소통이에요. 쌍방 소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강의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분위기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줌은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안 켜면은요, 이 분위기에 동참을 할 수가 없어요. 줌 미팅에서 일단 중요한 게 카메라 켜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일단 카메라를 켜지 않고 앉아 있는 파트너는 제가 어떻게 못 해줘요. 뭐, 냅둬요. 그냥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 저는요, 파트너가 너무 많아요. 국장만 50명이 넘단 말이에요. 본부장도 10명이 넘고. 근데 제가 어떻게 일일이 에이전트, 세일즈, 다이아를 한 명 한 명 다 챙기겠어요. 결론적으로 시스템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챙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메라를 일단 켜고 들어오는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챙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줌으로 이런 전체 미팅만 하는 게 아니라 1대1 미팅, 뭐 1대10 미팅, 라인 미팅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제품데이나 이런 것도 다 줌으로 다 해요. 그렇다고 오프라인을 안 하느냐? 해요, 오프라인도. 근데 줌을 병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프라인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오프라인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저한테 1순위는 누굴까요? 일단 오프라인에 나오시는 분들이 1순위예요. 그 다음 줌에 카메라 켜고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저한테 연락 따로 자주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저한테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외에도 챙기고 싶어도 못 챙겨드려요. 저는 몸이 하나고 시간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스폰서 말고 저기 멀리 있는 스폰서들은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챙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는 아이한테 젖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폰서의 도움이 필요하면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스폰서가 있어야지만 성공하는 사업도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제 파트너랑 미팅하면서 어제는 이제 호주 팀하고 미팅하고 그저께는 필리핀 팀하고 미팅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애터미의 성공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제가 딱 세 가지 얘기해 줬어요. 시스템, 사람, 나의 태도, 나의 노력. 여기에 스폰서와 파트너는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스폰서 파트너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속도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없다고 성공을 못하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시스템, 사람, 나의 노력이 없으면 성공을 못해요. 이거 성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시스템에 올인해 있으셔야 되고 여기서 사람은 인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천에 널린 게 사람이죠. 지천에 널린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맥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누구나 데리고 오면 돼, 어디서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인맥이 없는 대구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든 소개를 받아가지고 제가 호주가 어떻게 나왔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저희 시어머니 친구의 며느리의 사촌 언니란 말이에요. 호주의 제일 큰 리더가. 자, 이거를 단계로 나누면 저희 시어머님 남편의 엄마의 친구의 아들의 와이프의 사촌 언니 6단계 가죠. 6단계. 뭐, 남이에요, 남. 남 때문에 제가 호주가 터졌다고요. 남 때문에.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할 뿐이지. 소개를 받고 어떻게든 제가 그 우리 시어머니 친구의 며느리를 끄집어내려고 그 커피숍을 9개월을 갔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가는데 1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노력을 하셨냐고요. 9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한 번, 두 번 가다 말아. 물건 팔고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시스템, 사람. 저는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사업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사업인데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재료가 사람. 이 사람들을 견고하게 붙여주는 게 시스템. 그럼 나는 이 재료를 구하는 일을 해야죠. 사람을 구하는 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시스템에 집어넣는 일을 하는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으면 붙질 않으니까 파이프라인이 자꾸 부셔지는 거예요. 그렇게 딱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를 도와주는 스폰서가 있고 나를 도와주는 파트너가 있으면 파이프라인이 조금 더 빠르게 완성이 될 뿐이죠. 그런데 방해할 수도 있어요, 스폰서나 파트너가. 그래서 어제 사실 상담하신 분이 스폰서에 대한 불만이 많은 분이었어. 제가 그랬어요. 스폰서가 있다고 좋은 건 아니다. 좋은 스폰서가 있으면 있는 게 좋은데 좋은 스폰서가 아닐 때는 있는 게 방해될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구 때문에 성공 못한다라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누구 때문에, 스폰서 때문에, 파트너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줬는데 사람은 내가 찾으면 되는 거고. 성공 못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에요. 자, 저는 어쨌든 성공을 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스폰서 때문에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스폰서를 뛰어넘으실 수가 없어요. 맞죠? 스폰서가 판매사인데 나는 샤론을 가고 싶어. 근데 무슨 스폰서 도움을 받을 거예요? 이 사업은 내 사업이에요. 제가 빨리 성공한 이유도 그거고.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제 스폰서님들 중에 오토 판매사이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지금 저보다 수입이 많으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다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저희 직스폰서님이신 저희 엄마하고는 저하고 수입이 똑같아요. 둘 다 600대 600 맞으니까. 수입이 똑같아요. 대실적은 당연히 저희 엄마가 크시죠. 제가 저희 엄마의 대실적이니까. 원래 소실적이었어요. 대실적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한 번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임페리얼은 너가 먼저 갈 수도 있겠다. 저한테 그러시더니 아니야. 그래도 내가 너하고 같이는 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제가 엄마를 꼭 이겨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스폰서가 도와줘야 성장하고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엄마 잘 만나서 성공했다라는 얘기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그런 말씀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크게 대실적으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물론 감사하죠. 직스폰서가 엄마였기 때문에 힘이 많이 됐죠. 어떤 게 힘이 많이 됐냐면 제가 애 때문에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어휴 애를 그렇게 내팽개치고 애터미에 미쳤네 손가락질을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 스폰서님만 괜찮아 애는 아무렇게나 냅둬도 커 외할머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할머니인데 괜찮아 애는 아무렇게 냅둬도 지가 알아서 커 일에 집중해 저는 친정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저한테 이 힘이 많이 됐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손가락질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힘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터미에서는 되게 생각이 똑같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내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얼마나 안 흔들리느냐예요. 나 자신이 얼마나 안 흔들리느냐. 스폰서 때문에 좋은 스폰서 넣어가지고 사업이 잘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스폰서 때문에 힘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안에서. 저는 모르니까 다 다르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여기에. 근데 제가 스폰서 때문에 힘들어서 상담하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똑같은 스폰서를 줬어. A라는 스폰서를. 근데 누구는 스폰서 때문에 힘들어 상담하고요. 누구는 신경도 안 써. 누가 성공할까요?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성공해요. 스폰서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파트너 때문에도 힘들다 그래. 그럼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은 내 사업인데 뭐 스폰서 때문에 힘들어요. 뭘 파트너 때문에 힘들어요. 파트너 때문에 힘들면 잠깐 그 파트너 내려놓고 다른 파트너 열심히 그 밑에서 찾으면 되고 스폰서 때문에 힘들면 기본적인 소통만 하세요. 저도 스폰서님 때문에 저희 이제 직스폰서님 말고 저기 위에 많은 스폰서님들 있잖아요.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기본적인 소통은 지금도 해요. 제일 바보 같은 게 스폰서 파트너하고 끊어버리는 거. 우리는 파이프라인 사업이라니까요. 끊을 수가 없어. 개보도해서 파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파내고 싶어도 못 파낸다고. 어차피 내 밑에 달려 있어요. 내 위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연결고리는 갖고 가셔야 돼요. 자, 스폰서 파트너보다 중요한 건 전 성공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애터미의 성공자들이 말한 거고 특히 저는 이더그 임페리얼님 강의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더그 임페리얼님이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가라. 그리고 A코어 리스트로 작성하고 평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 강의 100번씩 들으라고 하셨고요. 오토 판매사 강의 100번씩 들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성공의 8단계를 오토 판매사 강의는 안 할 거예요. 100번씩 들으세요. 저는 이더그 임페리얼 그 강의 듣자마자 첫 3개월에 성공의 8단계 오토파면서 100번씩 들었어요. 그리고 라인 미팅 할 때마다 성공의 8단계로 라인 미팅 있고 지금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성공의 8단계로 강의를 해요. 그리고 이더그 임페리얼님이 은퇴하시고 다시 돌아온 시점에서 A코어 리스트를 들고 오셨거든요. 저는요 이더그 임페리얼님이 강의한 건 다 따라했어요. 하나도 안 빼놓고. 왜? 제일 빠르게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물론 두 번째로 임페리얼이 되셨지만 이더그 임페리얼님은 5,000번대잖아요. 5,000번대. 5,000번대인데 두 번째로 임페리얼이 되셨기 때문에 저는 가장 빠르게 성공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빨리 성공하고 싶으니까 빨리 성공한 사람 말 들어야죠. 근데 그게 맞아요.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 강의 많이 들으면서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공의 8단계랑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하면서 A코어 리스트 작성해야 하는 이유. A코어 리스트는요,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 갔는데 의사한테 저 아파 죽겠어요. 약 좀 주세요. 하면 의사가 약을 줘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상담할 때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상담해요. 스폰서가 상담을 못 해줘요. 못 해줘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데 개보도, 매출 체크, A코어 리스트 체크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 이러면 상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저 미치겠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돈이 안 돼. 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잠자다까지 애터미만 해요. 상담 못 해줘요. A코어 리스트 체크해보세요. 내가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 파트너가 진짜 열심히 하는 파트너가 있었는데 5년 동안 100년, 5년 판매사, 오토 판매사도 아니야. 못 벗어나. 그냥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A코어 리스트 체크하냐고 물어봤더니 안 한대요. 제가 A코어 리스트 체크해보라 했어요.
그분이 에이코어리스 체크하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국장이 되셨어요. 어떻게 됐냐면은요. 에이코어리스 체크하다 보더니 본인이 스피치 할 때, 상담도 안 했어요, 저한테. 스피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본부장님이 에이코어리스 체크하라 해서 체크를 해봤는데 제 문제점을 알았어요. 제가 STP를 안 했더라고요. 그분이 소비자는 엄청 많았거든요. 이제 소비자들한테 STP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업 설명. 그러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파트너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장을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A코 리스트만 제대로 체크하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면 성장할 수 있어요. 상담도 필요 없어요. 상담은 성공의 8단계 오토팜에서 A코 리스트 만점인데 내가 안 되고 있어. 이럴 때 상담하세요. 아마 그러면 뭔가 제대로 체크를 잘못하고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A코 리스트 체크할 때 자세하게 옆에 기록해 놓으면 더 좋아요. 저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보름 매출 체크 꼭 하라고 얘기를 해요. 보름 매출 체크. 왜? 매출 체크 한 달 지나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보름 단위로 항상 하세요.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하반기. 그래서 보름 매출 체크가 늘어나고 있어야 되고 내 매출 체크하면서 파트너 매출 체크 하셔야 돼요. 파트너 매출 체크, 소비자 매출 체크도 하세요. 그래서 소비자 매출 체크 중에 소비자인데 한 달에 10만, 20만 PBC 계속 사는 사람이 있어. 관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매출이 있는 곳에 답이 있어요. 이건 김현숙 임페리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매출이 있는 곳에 답이 있다. 그래서 매출을 따라서 가셔서 소개를 받으셔야 돼요. 자, 성공의 8단계랑 에이콜리스트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성공의 8단계 지금 3개월 동안 듣다 보면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해? 가 아니라 뭘 하시냐면 일단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아니면 사업한 지 꽤 되셨지만 그동안 성공의 8단계랑 에이코리스트 실천을 안 하신 분들은요. 요거부터 실천하세요. 요거는 파트너 없어도 소비자 없어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4개부터 일단 매일 실천이 잘 되면 습관이 되면 그 다음 뒤에 4단계를 한번 해보세요. 자, 성공의 8단계 앞 4단계는요. 꿈과 목표 설정 나 혼자 하는 거죠. 결의 결단 이것도 나 혼자 하는 거죠. 명단 작성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초청은 상대가 필요하잖아요 얘기하는데 여기서 초청은 상대는 필요하죠. 근데 아무한테나 여기 3번 명단 작성했죠.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세요. 그냥 초청 말하라고요. 성공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나 혼자 할 수 있잖아요. 지맘의 법칙 오든 말든. 그래서 3번 명단을요 작성하실 때 걸러서 하지 마시고 일단 핸드폰에 있는 거 다 적으시고요. 핸드폰에 없는 사람도 길 가다가 저는 그렇게 길 가다가 세탁소 아줌마가 보이면 세탁소 아줌마 김밥 우리 집 앞에 있는 모든 가게 다 적었어요. 명단은 입 닦고 머리 감는 라면 먹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명단이에요. 모든 사람이. 근데 명단 작성하니까 꼭 사업할 사람 적더라고. 우리 사업자 찾는 거 아니에요. 사업자는 소비자 중에 찾는 거예요. 소비자 중에 찾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도 안 한다는 사람한테는 일단 사업 설명하세요. 어차피 소비자도 안 한대잖아. 그러면 사업 설명 들어보고 하든 말든 그때 결정해. 하고 하세요. 자, 요건 연습이에요. 버리는 카드한테 연습하세요. 모든 사람이 어차피 애터미 사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품을 전달하고 사업 설명을 했는데 그 거절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애터미 사업하면 우리 끝날게요. 100명한테 말해서 1명 사업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9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애터미를 전달했겠어요. 근데 제 직접 지인 중에 지금 사업을 부업자 말고 부업자는 많아요. 제 직접 지인 중에 하고 전업으로 사업하고 있는 사람 딱 한 명이에요. 제 직접 지인 중에 전업으로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고요. 나머지 다 소개예요. 그러니까 내 직접 지인들은 뭐가 된 거예요? 징검다리가 된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부업자세요. 시어머니 친구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상속을 받았고 며느리 전업했죠. 지금 본부장님이세요. 며느리 사촌 언니 본부장님이세요. 하지만 이 본부장님 두 분 다 저한테는 소개죠. 우리 국장님 내 친구의 남편의 직장 상사의 와이프예요. 내 친구 사업 안 해요. 근데 거기 상사의 와이프는 지금 사업을 해서 국장님이세요. 내 친구는 사업하다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제 직접 지인들은 지금 대부분 부업을 하거나 사업을 안 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 징검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직접 지인들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이때 실망해서 자꾸 넘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고 좀 쉬고 있다가 다시 하자. 또 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린 거지. 저는요, 장애물에 걸렸어. 바로 벌떡 일어서 또 달려가.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거예요.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계속 앞을 향해서. 누구나 장애물은 똑같이 있고요. 누구나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걸려 넘어졌을 때 좌절하는 시간이 길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에이코어 리스트 요 4개도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15분 책 읽기 할 수 있죠. VOD 시청할 수 있고 미팅 참석. 와서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A용 나 혼자 열심히 쓰면 되죠. 에이코어 리스트가 애터미의 성적표라고 하셨어요. 이더거 임페리얼님. 그럼 요 4개를 지키면 일단 50점 먹고 들어가는 건데 이 4개를 안 해. 전 책만 펴면 졸려요. 책 피고 15분 읽는 게 쉬워요? 하루에 100명한테 애터미 전달하는 게 쉬워요? 15분 책 읽기가 쉬울 것 같은데. 1, 2, 3, 4는요, 내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냐면요, 뭐 이거 한다고 애터미 성공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을 하려면은요, 어제 원데이 때 리더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마지막 강의 때. 성공을 하려면은요, 성공자의 모습이 이미 되어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 중에서요, 하루에 15분 책, 저는 하루에 1시간 넘게 읽어요. 근데 전 성경책밖에 안 읽어요. 성경책을 읽은 이후로 다른 책은 다 끊었어요. 지금 제가 7독 중이거든요. 6독 끝나고 7독도 거의 지금 70% 정도 했어요. 80% 정도 했구나. 성경을 읽으니까 다른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제 저는 죽기 전에 천독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성경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성경만 보면은요, 제가 진짜 자기계발서 많이 읽어봤거든요. 다 나와 있어요. 성경책 안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분들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근데 난 죽어도 성경을 못 읽겠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추천드립니다.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것 아직 이제 막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아직 애터미 사업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나 아니면 꿈꾸는 다락방 같은 책을 읽으세요. 나의 꿈을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는 책.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미 인생 시나리오를 확실하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읽으세요. 왜냐하면 애터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태도예요. 태도. 많은 리더분들이 이미 리더스고 로열이고 크라운이고 하시는 많은 리더분들도 사업이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가 태도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더고 임페리엄이 인간관계로 달달달 외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인간관계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성경에도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성경만 봐요. 그래서 태도가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상대방이 잘못하면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태도라도 상대방이 태도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태도 안 좋다고 나도 그 사람한테 안 좋게 하면 돼요? 인간관계로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로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사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더웨이 필름이 싸우는 스폰서 파트너한테 인간관계론 책 선물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다 읽고 오라고. 그래서 스폰서가 성질 지랄 맞아. 내가 좀 참고. 파트너가 성질 지랄 맞아. 내가 좀 참고. 결국 지랄 맞은 사람 말고 참는 사람이 잘 되더라고. 저도 지랄 맞은 스폰서 파트너들이 있었겠죠. 그분들이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제가 잘 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잘 되길 기도를 했죠. 왜? 내 파트너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성질머리 못 고치니까 잘 돼 보이는데 멈춰요. 어느 순간 성장을 못해요. 여러분 태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품고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VOD 시청을 통해서 저는 동기부여를 되게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지금은 애터미에서 너무너무 많은 콘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동기부여만 과거의 애터미 VOD는요. 동기부여 받는 VOD였어요. 근데 지금 애터미 VOD는요. 비즈니스 스쿨이나 ABR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터미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근데 이미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본사에서 다 만들어 놨어요. 제발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 찾아보지 마세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는 있지만, 저는 본사에서 우수 유튜브로 선정이 됐어요. 왜냐면은 저는 공식적인 거 외에는 안 올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비공식적인 내용은 본사의 허락을 받고 올려요. 저는. 그리고 본사에서 제 유튜브를 계속 관리 감독을 해줘요. 이거 내려주세요. 그런 식으로. 좋은 컨텐츠는 같이 쓰자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냥 돈 벌려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흥미성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되게 많아요, 유튜브.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오천재미님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본사에서도 좀 인정을 하신 것 같고, 오천재미님은 그 제품 위주로 많이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오천재미님 거 제품 정보 얻을 때 보시고요. 이제 그 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토 판매사도 아닌 분이, 아니면 오토 판매사밖에 안 된 분이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법 이런 거 뭐 말이 돼요? 그럼 본인이 성공했어야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지금 공식 애터미 제 것도 안 보셔도 돼요. 공식 유튜브만 보기에도 시간이 모자라. 그러니까 ABR, 비즈니스쿨, 그리고 애터미, 채널 애터미에 들어가서 있는 것들부터 다 보세요. 비즈니스쿨은 채널 애터미 없고요. 애터미 비스쿨닷컴으로 들어가셔서 따로 수강 신청을 하셔야 보실 수 있거든요. 비즈니스스쿨 내용 너무 좋으니까 지금 1학년 과정 마치고 2학년 과정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4학년 과정까지 앞으로 만들 계획이니까 그거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미팅 참석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시고 제품 애용하는 거 기본이고, 그 다음 4개는요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업 설명 대상이 있어야 되죠. 후속 관리 대상이 있어야 되죠. 상담도 스폰서랑 해야 되죠. 나도 파트너랑 상담해줘야 되죠. 파트너한테 내 사업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파트너 상담 들어주는 거예요. 제발 파트너한테 가서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맨날 파트너한테 가서 본인 하소연하고 있어. 그거는 본인 사업 망치는 지름길.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절대 내 사업을 파트너하고 상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제 라인하고도 하지 마세요. 형제 라인은 여러분들 상황을 100%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상담하실 때 A, B가 나한테 얘기를 해. A 말이 다르고 B 말이 달라. A는 B가 잘못했대. B는 A를 잘못했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듣고 끝내셔야 돼요. 근데 잘못하시는 스폰서들이 한 사람 말만 듣고 그 사람 말대로 행동해. 사업 망치는 지름길. 절대로 들은 거 전달도 하지 마시고. 저는 A가 얘기하면 A 말을 A가 막 저한테 B 얘기, 속상하셨겠네. 그랬구나. 아유, 어쩌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셔야지. 그냥 끝. 이 얘기 B한테 안 전달해요. 왜? B 얘기 들어보면 A가 잘못했거든. 그럼 또 B한테는 그랬구나. 아유, 속상하셨겠네. 또 이렇게 얘기 알아주시면 돼요. 그냥 서로 상대적인 거라서요. 누가 잘못하고 잘한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라서 그래요. 근데 처음엔 제가 이거를 A, B랑 친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일이 더 커져요. 일이 더 커져.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면. 되게 어려워요, 이 일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로 많이 읽으세요. 저는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기도 많이 해요. 진짜 재밌는 게요, 제가 해결하려고 할 때는 해결이 안 되다가, 제가 뒤에서 기도만 할 때는 해결이 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뭐, 그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리고 복제. 내가 이 성공의 8단계들을 나부터 제대로 해봐야 그게 그대로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파트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이한테 나도 책 안 읽으면서 책 읽어 책 읽어 책 읽어 이러면 나중에 애가 어렸을 때는 책 읽다 나중에 좀 크면, 아니 엄마도 책 안 읽으면서 왜 나한테 책 읽으라 그래? 하는 거랑 똑같아요. 스폰서 제대로 못하면서 맨날 파트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본인은 후원도 안 하면서 파트너한테 계속 후원하라 그러고. 그런 스폰서는 되지 말자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진짜 일찍 일어나고 습관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저는 안 깨우거든요. 제가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제가 아침에 뭘 할까요? 전 책을 봐요. 그리고 아이들 다 일어나면 우리 집은 큐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냥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엄마가 책 읽고 있으니까 옆에서 뭐 해요? 공부해요. 저는 공부하란 말을 안 해요.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큰아이가 공부를 잘 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란 말을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선생님들이에요. 준서는요, 학업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 공부하라고 말씀 안 하시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내가, 네. 그랬죠. 근데 엄마들은 제 말을 안 믿어요. 제가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해보거든요. 냅둬 보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대신 대화를 많이 하라고. 여러분들 파트너로 움직이게 하는 거는요, 나 자신인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처음에 파트너들이 집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 했는 줄 아세요? 저 전단지 돌렸어요. 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파트너들한테 파트너 이름 스티커 붙어져 있는 전단지 받아서 전단지 돌리고요.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오늘은 이 구역 돌렸으니까 혹시 연락 가시면은 잘 받으세요? 이러고 말았어요. 파트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본부장님도 저렇게 하시는데 이런 마음이 들겠죠. 이게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파트너들한테도 그렇고 써먹는 방법이에요. 파트너가 주말에 일을 안 한다. 그럼 전 주말에 나가요. 제가 초창기 때도 했던 거예요. 판매사 팀장 시절에. 주말에 어떻게든 붕어빵 아줌마라도 회원가입 하나 시켜요. 그리고 파트너 전화해요. 지금 누구누구 가입해서 사장님 밑에 달았어요. 관리 잘해주세요. 그분이 주말에 일을 하던가 아니면 주말에 노는데 몰래 놀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몰래 논다. 아, 얘는 글렀다. 생각하는 제 속으로만. 앞에서 절대 티 안 내요. 항상 칭찬하죠, 앞에서는. 항상 칭찬해요. 사운드 뭐 하겠어요. 못 알아듣는데. 저는 못 알아듣는 파트너한테는 조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고. 조언하면 기분 나빠하는데 뭐하러 조언해요? 안 하지. 자, STP 혼자 할 수 없죠. 대상이 있어야 돼요. 사업 설명하려면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소비자 전달, 소비자 대상이 있어야 되죠. 상담, 신뢰 쌓기 다 마찬가지예요. 뒤에 있는 네 가지는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요 성공의 8단계랑 A코어 리스트에 관련된 거는 제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고 강의들이 많으니까 그거 찾아가지고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만 사실 성공의 8단계 강의 제대로 하면 한 10시간 걸리거든요. 1시간은 줄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찾아서 보시면 좋겠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벌써 11시 10분이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사업을 시작을 하고 어떻게 직급 유지를 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나의 수당 내역 들어가가지고 직급수당 다 보면서 체크를 한 거예요. 제가 4월 저희 남편이 3월에 처음으로 센터에 출근을 했고 저는 4월 10일에 처음으로 센터에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세일즈마스 도전을 했죠. 제가 첫 번째 세일즈마스 도전했을 때는 이유가 뭐였냐면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제품을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케팅 플랜을 보니까 250만 포인트가 되면 50만 원이 더 나오는 거예요. 보너스로. 그러면 어차피 지금 물건 애터미에 있는 저는 전 제품을 다 살라 그랬거든요. 그때 전 제품이라고 해봤자 30개도 안 됐어. 전 제품 다 사려고 보니까 뭐 100만 PB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200만 PB 넘어가더라고요. 한 두세 개씩 사놔야 되니까. 어차피 이럴 것 같으면 세일즈를 가는 게 낫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일즈를 간 거예요. 저 세일즈를 갔는데 저희 엄마가 너 세일즈 가냐고 물어보더라 나한테서. 네, 그러니까 왜 가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물건 사면 50만 원 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엄마가 되게 똑똑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4월 상반기에 세일즈를 갔는데 요때 세일즈를 가면서 제가 사람을 한 명 컨택을 했어요. 우리 집 앞에 있는 염색방 아줌마. 지금은 사업을 안 하세요. 어쨌든 컨택을 했는데 그분이 물건을 잘 파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40대 후반이었어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못 시키는데 나한테 하루에 5명, 10명씩 회원 가입할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애터미 설명해놓고 나니까 막 염색하는 손님한테마다 계속, 그러니까 말이 엄청 많으신 분 있죠. 빅마우스. 막 얘기를 하고 막 회원가입을 잘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를 저한테 적어서 딱 보내면 제가 회원가입 딱딱딱 시켜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세일즈를 한 번 더 가볼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4월 상반기에 물건 세일즈 가면서 우리 집에 있는 물건 채워놓고 일단 2개씩은 갖고 있어야 바로바로 전달해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세일즈를 가만히 갔겠어요? 막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전화를 돌렸겠죠. 물건 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물건 팔기가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다 사주더라고. 해물 8개씩 사주고 4개씩 사주고 사주더라고. 그래서 4월 하반기에 또 갔어요. 그분 포인트도 넣어주면서. 그리고 5월 상반기에 또 갔는데 5월 하반기에 왜 다이아를 갔냐면 저희 사촌 언니가 제 좌측에 달려있던 저희 사촌 언니가 이제 형부가 저를 뜯어 말리려고 애터미 강의를 듣다가 저랑 같이 총장 승급한 유지한 정해찬 총장님 애터미 강의를 듣다가 그분들이
이게 우리 형부는 나 뜯어말리려고 들린 건데 다 듣고 나니까 본인이 애터미 해야 되겠대. 그래서 출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네트워크 경험이 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세일즈를 가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세일즈 유지를 계속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 세일즈가 나오는 거예요. 내 좌측에서. 이때 아니면 다이아를 못 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제 느낌에. 항상 두 명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제 우측에는 파트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간절함이 이루어진다니까. 파트너는 없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저희를 도와주려고 맨날 제가 사람 좀 초대했는데 저희가 사람을 못 초대하니까 어머님이 누구 좀 데리고 와보세요, 데리고 와보세요 했는데 5월 달에 친구를 한 번 데리고 오셨어요. 60대 아줌마. 근데 그분이 우리 엄마 강의 이렇게 듣다가 나도 강의하고 싶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때다 싶어서 그분한테 세일즈가 되면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세일즈가 뭐냐? 제가 설명을 했죠. 250, 250이 되면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데 특별히 이번에 세일즈 마스터가 되시면 제가 250은 해드릴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어차피 나도 세일즈 하려면 해야 되잖아요. 250, 250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좌측에는 세일즈 두 명이 나와. 그래서 저는요 500만 PB 가지고 다이아 갈 수 있으면 가야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세일즈도 250, 250, 500이잖아요. 500으로 다이아 가면 잘 가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가르쳐준 사람은 없었어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이분이 250 해가지고 세일즈 간다고 하면 보내야지. 제가 다이아가 안 돼도. 근데 그분이 하루만 생각할 시간은 달래. 그러더니 집에 가가지고 쫙 다음날 그분 남편이 세무사셨어요. 60대셨지만 똑똑했어. 본인이 이모한테 조카한테 명단을 쫙 적어오시더니 자기가 180만 PB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PB를 적어온 거예요. 보니까 그냥 강매야, 강매. 그분 되게 웃겼어요. 세일즈 갈 때. 그냥 포장을 해요. 그리고 그 명단대로 조카야, 이모가 보낸다. 여기로 입금해라. 계좌. 끝.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아니 그렇게 보내면 입금을 해요. 그러니까 입금을 한대. 본인이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자기가 180만 PB까지는 할 수 있대서 콜! 70만 PB 제가 도와드릴게요. 왜냐면 나는 500만 PB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 한 명만 더 찾으면 다이아잖아요. 제가 250에 70이면 지금 320이 들어가죠. 320이. 한 명 더 찾으면 되는데 500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만들기는 무리일 것 같고 막 찾다가 어차피 한쪽은 250 내려가는 거니까 아예 이제 출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달려있던 제 친구한테. 그 친구가 제가 컨택한 염색방 바로 위였어요. 제가 그 친구 전화해서 왜냐면 그 소비자한테 세일즈 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야, 네 통장으로 100만 원 들어갈 거야. 양심 있으면 물건 많이 사. 그냥 그러고 끊었어요. 왜냐면 사업도 안 하는 애한테 무슨 세일즈 마스터로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양심이 있었는지 60만 PB를 샀어. 60만 PB, 250만 PB 중에 60만 PB 사면은 이제 190을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산해보세요. 제가 얼마를 했어요. 250 더하기 190 더하기 70 했죠. 제가 510만 포인트하고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얘 내가 다 키웠어. 내가 다 해줬어.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나마 걔가 도와줘서 내가 된 거예요. 나는 어차피 500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좌측은 세일즈 2명이 나왔고, 감사한 일이죠. 그때 가고, 한참을 못 갔죠. 그때 진짜 그냥 막 간 거니까. 다이아 갔는데도 제가 왜 세일즈 마스터 유지를 계속 했냐면, 다이아 가고 나니까 물건이 탁 쌓이더라고요. 조금. 근데, 아직은 더 팔면서 갈 수 있다. 무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팔면서 세일즈 마스터 유지를 했어요. 저는 오토 판매사가 목표였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딱 세웠던 게 이 계획이었어요. 제 장기 목표는 10년 안에 임페리얼이었거든요. 10년 안에 임페리얼 되려면 5년 만에 한 6, 7년 만에 상한선 끝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2년 정도 만에 리더스 클럽 가야 되겠더라고요. 2년 만에 리더스 클럽 가려고 생각해보니까 1년 안에 월 500이 돼야 되겠고 1년 안에 월 500이 되려고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6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는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처음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 세웠던 저의 목표예요. 6개월 안에 오토 판매사가 되려고 저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6개월 동안 판매사 유지를 계속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4, 5, 6, 7, 4개월까지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6개월에 세일즈 마스터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4개월, 왜 중간에 또 다이아를 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다이아 아무도 저한테 가라고 안 했어요. 저는 스폰서가 직급 가라고 해서 여기서 다이아랑 샤론이랑 스폰서가 가라고 해서 직급 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는 제가 저희 엄마 바로 밑에 달려있거든요. 제 밑에, 저는 엄마가 사업한 지 3년 있다 나왔기 때문에 제 밑에 이미 직급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엄마는 항상 생각하는 게 후원은 밑불로 해야지 위에다 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직급을 만들 생각을 안 하셨겠죠, 저희 엄마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책에서 누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파트너들이 저보다 먼저 오토 판매사가 되더라고요. 좌측에 있는 파트너들이 저보다 늦게 나온 제 좌측에 있는 파트너들도 저보다 오토 판매사가 능력자들이죠. 3개월, 6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됐어요. 저는요, 4개월이 딱 지났는데 오토 판매사는커녕 자연 매출이 50만 PB도 없는 거예요. 4개월을 판매 수준 계속했는데 소실적에 능력자예요, 무능력자예요? 무능력자예요. 세일즈 유지를 몇 번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번을 했는데 자연 매출이 50만 PB도 안 돼.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열심히 팔고 열심히 관리하고 열심히 소비자 만들었지만 오토 소비자를 못 만들어냈다고요. 와, 도저히 세일즈 유지 못하겠는 거예요. 쉬었어요. 7월 하반기에. 물건 다 팔고 가자. 근데 여름에 물건 잘 안 팔리잖아요. 다 못 팔았어요. 다 못 팔면 어떡해요? 또 안 가면 되지. 뭐 누가 가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8월 상반기에 또 쉬었어요. 7월 하반기, 8월 상반기 쉬고 다시 가자. 8월 하반기 열심히 세일즈 마스 유지를 했어요. 9월 상반기 또 세일즈 마스 유지를 했어요. 시작한 지 6개월이 됐잖아요. 이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왜? 제 목표가 6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가 목표였는데 9월에 제 매출을 보니까 100만도 안 되는 거예요. 소실적 매출이. 그런데 내 좌측에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내 파트너가 오토 판매사가 됐어.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뭐지?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나?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나 나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늦게 나온 그냥 평범한 아줌마가 물론 좀 잘 사는 분이셨어요. 3개월, 4개월 만에 오토가 된 거예요. 오토가. 제가 그걸 보면서 좀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운이 빠졌던 게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한 3일을 울었어요. 공영훈 총장만 알죠. 왜냐면 집에서만 울었으니까. 또 세미나 가서 울 수는 없잖아요. 세미나 다 다녔어요. 울면서도. 근데 3일 동안 현장 일을 안 했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말이 신나지가 않더라고요. 3일 동안 입을 뒤집어지고 쓰고 우는데 저를 회복시켜준 게 인생 시나리오였어요. 인생 시나리오 보면서 울었어요. 난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나는 왜 오토 판매사가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내가 뭐가 문제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좌측에 능력 있는 분들이 나왔으니까 내가 좌측이 잘 되면 나는 우측에 더 신경 쓰면 더 빠를 수 있겠네. 이 생각이 어느 날 확 들더라고요. 한 3일 울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10월 상반기에 세일즈 유지를 하고 11월부터 계속 세일즈 유지를 9월, 10월쯤 제 파트너가 나왔어요. 소실적에. 그 세일즈 갔던 아줌마는요. 3개월 열심히 하더니 남편이 암에 걸리는 바람에 서울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파트너가 또 이제 없었던 거죠. 제가 7, 8월 달에. 그러다가 9월부터 제 소실적에 파트너가 나오면서 그 친구 생각하면서 열심히 세일즈 마스 유지를 했어요. 근데 그분도 지금 애터미 안 해요. 국장까지 보내놨는데. 아무튼 그렇게 계속 세일즈 마스 유지를 하면서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세일즈 유지가 된 건 아니에요. 물건을 더럽게 못 팔았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세일즈 유지를 하면서 그분한테 수당을 보름에 4-5번 넣어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20-30만 원밖에 안 들어와? 그거 누가 판 거예요? 다 내가 판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황당하더라고요. 본인은 공짜로 돈 번 건데. 원래 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원래 파트너는요, 도와주면 감사한 줄 모르고요. 또 스폰서도요, 나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잘 몰라요. 본인이 나를 많이 도와줬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서 스폰서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파트너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내 길 가는 거지. 내 길 가는 거지. 그래서 세일즈 유지를 하다가 12월에 다이아 유지 한 번 더 하고 1월달에 또 계속 세일즈 유지를 하면서 제가 1월 정도 되면서부터 저는 사실 솔직히 언제 오토인지 잘 몰라요. 왜냐면 250을 딱딱 맞춘 게 아니라
좌측에 저보다 먼저 오토가 되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올라왔겠죠, 좌측에. 그래서 제가 좌측 매출을 무조건 맞췄어요. 무조건 맞추다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항상 150, 250, 그러니까 제가 250이 돼도 저는 매출 계속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300, 400, 500 이렇게 세일즈 유지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자동으로 250이 넘고 나면 세일 PB를 안 넣어요. 그럼 30번, 8번 못 맞아요. 오히려 막 4번, 5번 맞지. 놓치니까. 저는 절대로 매출 안 날리고 다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250으로 세일즈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막 300, 400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제 좌측에 오토 판매사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판매사 유지가 전후반기로 수월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다이아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4월부터 전후반기 다이아 유지를 목표로 잡고, 전후반기 다이아 유지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떻게 전후반기로 다이아 유지를 했냐면, 좌측엔 오토 판매사가, 저희 언니도 저보다 빨리 오토 판매사였어요. 2명이 넘게 오토 판매사가 나온 거예요. 그럼 저는 우측에 2명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세일즈 유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한 명은 3달에 한 번, 한 명은 2달에 한 번, 한 명은 한 달에 한 번. 그럼 나머지를 메꿔 넣으면은 제가 전후반기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요, 한 달에 한 번 할 사람, 2달에 한 번 할 사람, 3달에 한 번 할 사람, 그런 멤버들 빼고 나머지 비는, 그거를 계획을 미리 딱 짜가지고, 비는 건 제가 세일즈 유지한 사람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하루에 대구에서 대전 갔다가, 천안 갔다가, 대구 갔다가, 하루에 4개 지역을 돈 적도 있어요. 미팅하느라고. 그렇게 전후반기로 다이아 유지를 계속 하면서 9월에 샤론 로즈 마스터를 갖고, 저희 보세요. 직급 유지를 계속 그렇게 미팅을 하면서 해오니까 9월 하반기 샤론 유지, 10월 하반기 샤론 유지, 11월 상하반기 샤론 유지, 12월 하반기 샤론 유지를 하면서 1월에 리더스 클럽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샤론 유지를 한 것도요, 똑같은 멤버랑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후원을요, 집중적으로 한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가 일을 좀 못해도 여기저기 다 후원을 하셔야 돼요. 누가 내 뎁스가 될지는 몰라요. 뎁스는 바뀔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만 로열이 되고 파트너가 리더스가 못 됐더라고요. 저는 로열인데 파트너가 리더스가 안 들어왔을 때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제가 직급 유지할 때마다 계속 누군가 따라 붙었다면 그 친구는 리더스 클럽에 들어왔겠죠. 근데 저는 파트너들한테 파트너가 하기 싫다 그러면 하란 소리 못 하거든요. 그럼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항상 직급 유지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스타 유지를 하려고 무조건 파트너 샤론 유지시키고 이게 아니라, 샤론이 3명 나오고 1명 더 나오면 제가 스타 유지인데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면 저는 그냥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직급 유지의 목표가 제가 되진 않는다고요. 샤론까지는 나의 목표를 맞춰서 데려갈 수 있는데, 제가 파트너를 1명을 계속 데려갔던 게 아니라 3명, 4명의 후보를 번갈아 가면서 유지시키고, 저는 여기저기 후원을 해주다 보니까 저만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던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저는 리더스 클럽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직급 유지를 할 때요, 여러분들 돈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물건 쌓아놓고 계속 돈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직급 유지를 왜 해요? 직급을 가면서 이 물건 가지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여기에 큰 직급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단자님도 나오셨고 뉴 로얄님도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뭐 뉴스타, 뉴샤론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직급 가고 나서 힘 빠지는 분도 있어. 물건 보면서. 나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직급을 갈 때도 내가 직급을 가야 하는, 직급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급을 가야 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저는 항상 물어봐요, 파트너들한테. 직급 왜 가려고 하세요? 근데 그냥요. 저 샤론 되고 싶어요. 저 다이아 되고 싶어요. 저 이러면 직급 못 가게 해요, 저는. 근데 제가 직급을 가야 하는 이유는 파트너한테 PB도 넣어줘야 되고, 지금 여기가 조금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 이렇게 자기 이유를 설명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가라고 해요. 약간 무리가 돼도. 어떤 분은 전혀 무리가 아닌데도 안 간다는 분이 있고, 다 달라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생각을 하시라고요. 생각하고 직급하고, 내가 선택해서 직급을 간 거예요. 그럼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죠. 그리고 내 직급에 내가 좀 큰 직급을 갔다면, 샤론 스타 이상 갔다면 내 파트너들도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파트너도 잘 돌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세일즈 가고 나서 엎어지지는 않았는지,
세일즈 가고 나서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직급 가고 나면 프로모션 같은 거 많이 걸어요. 제품이 많으니까 연구를 많이 해요. 앱솔루트 내린 사람이 많으면 제가 직급 갈 때는 키트를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키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프로모션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요? 아이디어 내놓고. 앱솔루트 프로모션, 팩 프로모션 걸고 앱솔루트 구매하는 분한테 팩 프로모션 참여하게끔 해서 파트너도 앱솔루트 팔게 하고 선물은 제가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해서 왜냐면 소진이 다 돼야 또 직급을 갈 거 아니에요. 직급을 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직급 유지를 통해서 제품을 사고 그 제품을 다시 소비자한테 전달하면서 새로운 소비자 만들고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제품으로 찾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직급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직급 가고 후속 관리가 잘 안 되면 엉망진창 무너질 수가 있어요. 직급 가고 나서 이 제품을 가지고 뛰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잊지 마시고 나부터 애용 많이 하시고. 그래서 1일 목표, STP, A코 리스트에 있는 걸 1일 목표로 정하시면 돼요. 내가 몇 명한테 STP를 할 거고, 소비자 전달을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애텀을 전달할 거고, 하루에 10만 PB. 10만 PB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만 PB. 자, 만 PB, 하루에 만 PB 이상 전달하는 거 목표로 하면 직급 갈 때 내린 물건 다 팔겠어요? 못 팔겠어요? 다 팔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나한테 내린 물건을 한 달 안에, 2달 안에 소진 다 하고 나 또 샤론 유지해야지. 이런 목표를 정해가지고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걸 내가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렇게 사업을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충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직급 유지하면서 사업한 걸 얘기를 하면 잘못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직급 유지만 해요. 직급 유지하면 성공한다고. 직급 유지해서 성공인 게 아니에요. 직급 유지하면서 저는 돈이 없었어요. 이거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지만 또 직급을 갈 수 있었거든요. 이 제품 가지고 열심히 소비자를 만들어 다녔고 제가 샤론 이상 된 다음에는 직급 가지고 프로모션을 많이 했죠. 파트너들한테.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애터미 말씀이 제 애터미 말씀이에요. 내가 욥기 22장 28절 말씀인데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비추리라. 여러분들이 먼저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목표가 됐든지 꼭 세일즈 마스터가 아니고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한 달에 30만 PB, 10만 PB 나만의 목표를 정해서 목표가 작은 사람은 속도가 조금 느리겠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목표를 정하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나가면 저는 분명히 그 길에 빛이 비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믿는 분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